세상의 모든 지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 다물어클럽 이주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사실 제가 그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주제인데요. 이분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줄 서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 교육 문제로 밤을 새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교육 컨설팅의 대가, 교육의 신 이병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학부 졸업, MBC 공부가 뭐니, TVN 이것이 진짜 공부다 등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로 다수의 방송에 출연, 총 800여 명의 학생을 명문대에 입학시킨 교육 컨설팅의 대가, 베테랑 교육 컨설턴트 이병훈 교육연구소장. 자, 그야말로 대한민국 1%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똘똘하게 생기셨네요. 아,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게 생겼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아유, 스타일이세요. 네. 어머님들이 좋아하시죠. 아니 근데 1등 안 해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일단. 진짜로? 네네. 이 정도 스펙이면 늘 1등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중학교 네. 때도 여러 번 안 그랬고 고등학교 때는 뭐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과학고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소장님도 어릴 때는 사교육 받으셨어요? 아, 사교육이요? 네. 아, 별거 다 얘기하게 되네요. 그런 게 제일 궁금해요. 대본에 없었던 질문 같은데. 네, 일단은 사교육은 저는 중학교 한 1학년까지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 때는 대부분 그때까지 막 학원 다니는 애가 많지는 않았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ABCD 배웠어요. 아예 물론 이제 세대가 네. 다르시니까 그건 저희 때는 그렇진 않았고요. 중2 정도 때 담임 선생님이 병훈아 너 저기 어느 학원 가서 수학 1등을 해야 과학고에 간다더라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학원 수업을 들어보기 시작했고 네. 고등학교 가서는 기숙사 생활하니까 학원 다닐 수가 없었고요. 고3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고3 때 딱 9개월 수학과외 받았습니다. 고3 때 네, 고3 9개월이요? 딱 9개월. 9개월 수학? 수학과외 과외 받았습니다. 하나 받고 서울대 갔 네, 갔습니다. 정말 얄미운 친구 중에 아 근데 왜냐면은 저희 뭐 학교에 워낙 쟁쟁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배울까 하다가 진짜 여러 대학생분들이 저희 집에 다녀가셨어요. 과외 근데 선생님이요? 예, 시범 강의하고 다 울고 가셨어요. 네. 왜냐면은 저보다 수학을 잘 못 하셔가지고 네네, 가셨는데 와,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시면서 너무 민망하시겠어요. 민망한데 어머니 네.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구하셨는지 저희 고등학교 2년 선배인데 서울대 물리학과 선배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시범 강의를 했는데 뭐 시범 강의가 뭐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내공이 뭐 말도 못하게 세시니까 그때 그분한테 딱 9개월 배웠던 게 사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일단은 진짜 궁금한 게 다들 그냥 뭐 수능 만점 받고 이런 친구들 비결이 뭔가요? 물어보면 교과서 위주로 그렇죠. 공부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런 얘기 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정말 그 내면에 있는 거 다 끌어내 주셔야 되거든요. 끌어내겠습니다. 여운까지 탈탈 털어서. 네.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사교육도 받아봤고 했지만 그런 친구들은 많지만 그 친구들이 모두 잘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상위 1%의 공부 핵심은 뭘까요? 과목별로 포인트만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국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뭔가 지문을 빨리 읽고 독해를 하고 시간 내에 답을 고르는 게 종북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힘인데 그거를 따로 연습하지 않고 그냥 문제집만 풀거든요. 뭐 기출문제, 모의고사, 수능 특강, 맞아요. 수능 완성 이런 거 계속 푸는데 사실은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지문을 보고 그 내용을 지문을 보지 않고 요약하는 거예요. 상위 1%의 핵심 공략, 국어. 지문을 정독한 뒤 보지 않고 내용을 요약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중해서 읽고 지문을 덮어놓고 거기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읽을 때도 요약할 생각을 하니까 집중해서 읽을 것이요. 요약해서 쓸 때도 보지 않고 쓰니까 머릿속에 꺼내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야 네.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기에 관한 거에 대한 노력이 과목마다 있는데 네. 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좀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상위 1% 핵심 공략, 수학. 교과서에 적힌 개념을 정독하라.
교과서를 읽어라? 국어면 교과서를 읽는데 수학 교과서 읽으라고요? 수학이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개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거의 안 읽어요. 그 교과서 읽지 않고 대부분 문제집 풀고 맞아요. 그냥 설명만 들으려고 하고 그 수학적인 개념을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써놓은 거를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수학적인 사고력이 증진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개념을 터득을 해야 문제에 적용할 때 훨씬 생각이 잘 나죠. 라는 거죠. 수학 교과서 리딩.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영어. 영어. 네. 영어 보면은 학생들이 마지막에 이제 힘들어하는 거 빈칸 넣기, 순서 맞추기, 네. 위치 찾기 이거 제일 힘들어해요. 네. 근데 이걸 왜 힘들어하냐? 맥락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 맥락이란 거는 사실은 국어죠. 상위 1% 핵심 공략 영어 맥락을 파악하라. 이 다음에 어떤 생각, 어떤 논리, 어떤 주장이 와야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능력이니까 결국 국어 능력이고 영어를 영어로만 공부하면은 3등급까지는 가요. 근데 그거 이제 국어화 시켜서 공부할 수 있어야 1, 2등급이 되는 건데 그 국어화의 가장 근간에는 이제 번역이라는 게 있죠. 내가 이 영어 지문을 보고 번역한 거랑 뒤에 해설지가 번역한 걸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부자연스러운지 어떤 문장이 잘못 번역됐는지 무슨 단어를 몰라서 못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추적해서 공부해야 상위 1%가 된다.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친구가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국어 못하면 영어도 힘들어져. 어디까진 갈 수 있어요. 영어 실력으로. 그 다음 국어 실력 고기가 힘들죠. 상위 1% 핵심 공략 국어 지문을 정독한 뒤 보지 않고 내용을 요약하라. 수학 교과서에 적힌 개념을 정독하라. 영어 국어화시켜서 맥락을 파악하라. 저희가 계략적으로 국영수의 간략한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자세한 건 차분차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 선생님께서 옛날에 그 스카이캐슬의 스행님으로 부를 만큼 네. 정말 교육 컨설턴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아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그 불법적인 수준의 어떤 돈을 지불받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시겠습니까? 능력은 감당할 수 있는데 네. 비용은 그렇다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지도했던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룬 그러니까 성적 향상을 이룬 친구도 있나요? 있어요. 최고는 그 친구. 그 7등급 하다가 2등급, 7등급 하다가 2등급. 그게 가능해요?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와. 딱 한 번 있어요. 물론 걔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오. 거의 대부분은 7등급 하던 친구는 잘하면 5등급이에요. 네. 네네. 근데 얘는 2등급.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그러니까 왜 엄마들이 늦었어 이미 우리 애는 이제 안 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3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가능한 사람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 친구 어땠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공부를 그냥 안 했구나. 네, IQ가 좋은데 공부를 네. 안 하다가 네. 이제 철들어서 뒤늦게 한 케이스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드물고 보다 보편적으로는 한 60점대 하던 친구가 90점대 되는 경우는 흔하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동기부여, 공부 습관, 공부 방법 오늘 이제 시간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토대가 돼서 그 정도 성적 향상은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다. 뭔가 희망을 주시는데요. 그럼 일단 선생님 교육 컨설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교육 컨설팅 이쪽 교육 일을 한 거는 2004년부터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러면 거의 15년 정도 진행이 된 셈이죠. 그럼 그 사이에 스카이에 보낸 학생들도 많겠는데요? 저랑 만나서 간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만나기만 했어도 뭐 제가 실제로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냥 다 싹싹 긁어 모으면은 한 1년에 한 50명 정도니까. 오, 예. 그러면 한 700명, 800명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얘기했지만 4살, 2살 아이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뭘 해야 되니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혹시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전 요즘 그런 생각 가끔 했어요. 대부분 네.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영재인데 천재인 내가 잘 못 줄 가르치면 알았어. 어떡하지 막 걱정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즘 막 뭔가 관심이 많을 네네. 텐데 4살 아이는. 근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몇 살에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의 걱정보다는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이 사실 학교 다니면 많이 시켜요. 학교에서도 이미.
그래서 저학년 때 이제 한 3학년부터는 초등학교 공부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분수를 위한 기초를 쌓거든요. 그때부터. 네. 네, 그리고 분수를 4, 5, 6학년 동안에 계산해요. 막 더했다 뺐다가 곱했다 나눴다가. 그러니까 3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좀 즐겁기만 한 유년기는 끝이다. 네, 너무 뭔가 빠르다. 좀 이제 엄마가 뭘 시키는, 그러니까 공부를 언제부터 하냐, 보통 초3부터는 원튼 원치 않든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현실 인식, 뭐 요새 말로 현타는 한 중2 때 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내신 시험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평가가 별게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모의고사하면서. 그렇죠. 모의고사 내신을 보면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라와 학교가 지역사회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네, 그 정도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공부에 뭔가 최적화된 그런 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그러니까 뭐 언어 같은 경우에는 네. 어릴 때 막 아, 3, 4세 맞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3, 4세요? 네. 아니 저희 아이가 지금 4살인데 저는 네. 그냥 놀게 두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그 엄마는 반포 엄마였는데 반포. 네. 6살짜리 남자아이가 학원을 7개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많이 배워요? 그랬더니 수학만 뭐 창의력, 사고력 이렇게 막 3개씩 보내고 창의 사고력, 심화, 선행, 뭐 연산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맨날 놀다가 갑자기 이거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나 싶었거든요. 일단 그 엄마랑 친구신가요? 그 엄마 아주 가까운 친구는 아니고요. 아유, 네, 네. 거리를 두세요. 그럴까요? 네, 일단 거리를 두시고 네. 좀 이렇게 평범한 정도 수준의 어머님을 주변에 많이 두세요. 안 그럼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표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그분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표준은 아니죠. 표준이라는 거는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어머님들의 수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주변에 많이 두시는 게 더 낫고, 다만 우리 애가 진짜 영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재 교육을 받는 게 맞거든요. 네. 다만 그게 영재인지 아닌지는 그냥 내 감각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도 한번 데려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영재셨어요? 머리 사이즈를 봐선 영재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영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 IQ 테스트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그거 어머님이 저 평생 아직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지레 추정은 하고 있죠. 저는 110에서 120 정도 IQ였어요. 진짜요? 네, 영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요새 아이들을 영재라고 하려면 최소 130대 중반, 그리고 그냥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쟤는 그냥 영재인 것 같다라는 애는 한 140대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영재인 것 같고, 골든타임 답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공부 무슨 골든타임이었죠? 공부를 언제 시켜야 되냐? 반드시 공부를 잡아야 하는 골든타임. 이렇게 골든타임. 공부 잘하는 사람 맥락을 찾아 돌아오는군요. 그럼요. 제가 골든타임 답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생각이 막 났어요. 근데 네.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 자기주도학습해서 앉아있는 습관은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들고 중학교에 가면은 뭐 중2병에다 게임에다 친구에다가 뭐 방탄소년단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재밌는 게 세상에 많아서 그쵸.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는 습관은 최소한 초등학교 때 돼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하는 거는 중학교 때. 예, 그래서 고1부터는 공부법이나 공부 습관으로 고민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때는 이미 막 몰입하고 있어야 돼. 예, 그래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학년별 공부 골든타임, 초등 자기주도학습 습관 기르기, 중등 자기만의 공부법 찾기, 고등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심화학습하기. 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학습 계획부터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첫 번째 강의의 주제, 플래닝입니다. 계획을 짜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뭐 방학 계획표도 세워봤고, 맨날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자리 딱 앉아가지고 일단 계획표 세우죠. 그러면 계획표 세우다 잠깐 이렇게 졸다가 거울 한번 보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울이요? 거울 안 보셨어요? 여자분들은 거울 보죠. 그렇죠. 네. 저는 거울 옆에 뒀어요. 네. 얼굴 한번 이렇게 만졌다가 뭐 짰기도 하고. 익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계획을 세우는 게 네. 중요하죠. 계획만 세우고 끝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일단 초, 중, 고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플래닝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 오, 이런 플래너 폼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만드신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거 사셔도 되는데요. 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근데 사면 좀 비싸요. 한 몇만 원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 안 사셔도 되고 네. 노트 펼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제일 위에 보면 자기 측정이라는 게 있죠. 네. 자기 측정. 자기 측정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이지한 아나운서님께서 나는 이제 집중이 안 되면 이제 거울을 봤다. 네. 그럼 난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을 볼까? 그리고 몇 분을 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측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능률 복회를 외우면 하루치 외우면 얼마나 걸리나? 20분 걸리나? 30분 걸리나? 1시간 걸리나? 네. 뭐 수학 문제집 최상위 수학을 풀면 한 페이지 푸는데 얼마나 걸리나?를 측정해 봐야 그걸 토대로 계획을 짜야 현실성 있는 계획이 나오죠. 이거 없이 그냥 마음으로만 짜니까 시간이 모자라거나 시간이 남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 거네요. 근데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스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킵이 아니라 아예 안 하죠, 대부분. 그렇죠. 해야 되는 줄도 모르지. 어.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계획의 시작은 자기 측정이다. 어머님들 물어보면 그런 거 얘기해요. 당신의 자녀는 한 번 앉으면 그래도 몇 분 하십니까, 공부를? 그럼 그건 다 알고 있어. 5분이요, 10분이요, 15분이요, 25분. 어저께 촬영하신 설 땡땡님께서는 25분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분 아들은 25분을 해요. 그럼 그 25분 단위로 공부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25분 동안 뭘 얼만큼 할지에 대해서는 수학 문제집을 풀려봤더니 한 페이지 푸는데 5분 걸린다. 그럼 5페이지 푸는 거를 주는 거죠. 요게 이제 자기 측정. 그게 있어야 시간과 분량을 조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네. 공부법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나는 눈으로 보는 게 좋은지 손으로 쓰는 게 좋은지 입으로 말하는 게 좋은지 사실 몰라. 점점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벼락치기를 해서 잘 된다는 거는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